자, 이게 저 수능이 17일인가요? 예, 내일 모레입니다. 네. 지금쯤 우리 수험생들의 심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던 학생들은 네.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떤 걸 열심히 하다 보면 자꾸 아쉽지 않습니까?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도 공부를 열심히 했던 학생이라면 불안할 것 같아요. 요거 좀 더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수학 요 한 문제 더 풀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런 마음을 좀 이렇게 낮추는 게 더 중요할 것 그럼 같습니다. 열심히 했던 학생들은 그렇고 열심히 안 했던 학생들은 뭐 무덤덤하겠죠?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열심히 한 학생일수록 그렇죠, 그렇죠. 자신이 이 시간이 모자란다. 그렇죠, 내가 아직 뭐 좀 이게 좀 부족하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조바심이 커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 실제 학교 현장에서 보면 네. 그 열심히 하고 잘했던 학생들이 오히려 더 각박한 네. 그런 그 생각들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하긴 했는데 예. 하고 보니까 더 부족한 게 더 많이 눈에 띄거든요. 그러면 그게 상당한 긴장과 스트레스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실제로 약간의 스트레스는 오히려 공부하고 또 시험 보는데 도움이 된다고도 하는 얘기도 있던데 네네. 어떻습니까, 선생님?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신경을 쓰게 되면 네. 수면 부족도 올 수 있죠. 잠이 잘 안 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평상심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뭐 주변에서 네. 뭐 부모님이라든가 또는 친지들이 편하게 뭐 시험 잘 보라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네. 어떠냐, 기분 어떠냐, 아니면 이제 평소에 재밌게 했던 그런 농담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좀 마음을 낮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 애는 덤덤하다 못해 아예 해방감으로 핸드폰 하는 거 보니까 공부를 전혀 안 한 듯합니다. 자, 그 학생들도 학생이지만 사실 고3 엄마 얘기는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예. 1년간 진짜 고생하셨을 텐데 우리 학부모들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지금 뭐 다들 얼마나 절이나 교회가 있을까요? 기도하더라고. 그러면 학생들이 더 좋죠. 어. 엄마가 안 보이니까. 뭐 부모님의 그 심정이 좀 어마어마하겠죠. 네. 아마 지금 뭐 살얼음판도 그런 살얼음판이 없을 겁니다. 근데 근데 어쨌든 그 감내해야 될 것은 부모님이 감내해야죠. 그 마음을 애들한테 전달하면 애들은 또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편하게 그러니까 편하게 평소에 좀 농담을 했던 것들을 좀 생각해 내셔갖고 툭툭 던지면서 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때쯤 꼭 나타나는 사람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두 번 볼까 말까 하는 삼촌이 나타난다든지. 맞습니다. 막 전화해서 어떠냐, 뭐 컨디션은 어떠냐, 그때 뭐 이게 뭐 파이팅하고 시험장 가서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그거 아주 곤란합니다. 그냥 곤란해요? 이게 주위 사람들은 그냥 쳐다보는 걸로 음. 혹시 마주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 평소에 편한 농담을 해주는 게 좋지 굳이 격려 인사나 뭐 문자나 하는 것은 오히려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평소대로 그냥 애가 수험 준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켜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 애들 수험생 입장에서는 아버지 얼굴 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서로가. 예. 그렇죠. 근데 갑자기 며칠 전부터 아버지가 일찍 들어와서 서로 불편하죠. 아버지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 수험생 얼굴 보기가. 네. 그 수험생이 살얼음 같지 않습니까? 만약 내가 말 잘못해갖고 수험생이 삐지기를 하다면 그건 천추의 한을 남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불편하죠. 그러니까 안 만나는 게 좋죠. 그래요? 평소에 저 얼굴 보기 힘든 아버지들은 그냥 시험 끝날 때까지 애가 쓰이더라도 서로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평소처럼 하는 대로 해라. 괜히 일찍 나타나서 숟가락에 고기 얹어주고 뭐 이러지 말아라. 당연합니다. 예. 지금 정말로 이게 지금 수험생의 마음 상태라는 것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웃고 얘기하지만 조금만 건드려도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제 차분하게 스스로 이렇게 차분하게 유지할 수 있게끔 주위에서 이렇게 격려하고 도와줘야죠. 그래요.
수험 앞두고 또 무슨 특별식 해서 먹이고 이것도 별로 안 좋다 그러대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수능 당일날도 도시락을 지참해야 되는데 네. 거기 고기 반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체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애들이 잘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험 중에 시험 중에는 그러니까 이제 점심 시간에 도시락을 몇 끼겠습니까? 그렇지. 1교시 시험 보고 국어 보고요. 그다음에 2교시 수학 보고 나면 음. 얼마나 하게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거기다 뭘 먹으라 그러면 먹기겠습니까? 그래서 얹히는 경우가 많겠네. 아유, 그러면 이제 그 영어 탐구 망치죠. 그러니까 점심에는 뭐 싸주긴 싸줘도 돼. 좀 부드러운 걸로. 그리고 또 한 끼 안 먹어도 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가볍게 뭐 이렇게 뭐 죽이라든가 아니면 평소에 좋아하는 거 조금 싸주면 양을 적게 해서. 그럼요. 애가 먹지도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특별한 음식 사주면 당연히 안 되죠.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학생들이 이제 주의해야 될 것들은 학생들이 저 제일 잘 알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또 이제 시험 보러 가는데 네네. 참 수험장까지 차로 데려다 주는 거는 필요합니까? 어차피 이제 8시 10분까지 등교이긴 한데 네. 한 30분 일찍 등교하는 게 좋겠죠. 가능하면 네. 1시간 정도 일찍 등교하면 되니까 뭐 차로 데려다 주든 뭐 본인이 걸어가든 편한 대로 하면 되겠죠. 차로 데려다 주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단지 예. 임박해서 막히면 마음이 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뭐 좀 이렇게 마음도 불안할 수도 있고 혹시 서두르다 보면 사고도 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경우라면 좀 일찍 가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교실 수험 보는 시험 보는 그 이 교실에 일찍 가면 일찍 입장이 가능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일이 예비 소집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예비 소집일은 이제 학교에 가면 수험표를 줍니다. 네. 그 수험표를 받으면 이제 고사장 학교가 나오거든요. 오전에는 학교 가서 수험표를 받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이제 고사장 학교로 가게 되면 고사장 학교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부정행위 금지 때문에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장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교실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건물 밖에서 볼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낯섭니까? 그렇지. 다른 학교지. 당연히 다른 학교죠. 그러니까 네. 일단은 그 위치 확인을 하고 동선 확인을 한 다음에 네. 다음날 한 1시간 정도 일찍 가면 좋죠. 일찍 가서 교실에 앉아서 뭐 환경도 좀 보고 분위기도 보고. 다행히 이번에는 뭐 수능 한파는 없다고 하지만 네네. 어쨌든 수능 때는 보일러를 틀거든요. 학교가 매일 보일러 트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난방을 네. 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난방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여러 가지 애써서 준비는 하지만 그래도 그게 학교 시설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가서 그런 것도 좀 보고 점검하면 훨씬 낫죠. 여기 이 고기 싸달라고 하는데 어떡하죠? 그 학생은 대단합니다. 싸줘야 됩니다. 원하면 해줘야죠. 갈비라도. 그렇군요. 하여튼 애가 원하는 대로 해줘라. 당연하죠. 예. 그 이제 아침에 준비를 해서 가는데 수험생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학부모들 입장에서 좀 챙겨줘야 될 부분 또는 이거 챙겼냐 저거 챙겼냐 체크리스트 같은 거는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이게 네. 이제 어차피 이제 수능 준비라고 하는 게 1년 준비가 한 게 아니고요. 고등학교면 해도 3년이고 우리나라 같으면 한 10년 이상 준비한 거거든요. 학생이 그 수험생이 그걸 모르지는 않습니다. 다 미리미리 저녁에 챙겨 놓습니다. 뭐 굳이 그냥 나갈 때 그냥 뭐 빠뜨린 거 없니? 요 정도만 체크해도 되지. 뭐 이것저것 하나 따지는 것은 오히려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나갈 때 혹시 너 빠진 건 없니? 그러면 혹시 빠진 거 있으면 그때 챙기면 되거든요. 또 부모는 모르지 않습니까? 뭘 그렇지. 챙겨야 될지도. 그렇지. 그러니까 그 정도 혹시 빠진 거 없니? 뭐 잘 다녀와라.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먼지가 들어가서 예. 황동열님이 고 박사님 고향이 부산시 진구 가야동 맞습니까? 그러셨는데 예 맞습니다. 제가 가요국민학교 다녔습니다. 답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이게 이제 3년을 준비했다, 1년을 준비했다 또는 10년을 준비해서 보는 시험이잖아요. 네네. 근데 정말 뜻하지 않게 부정선거 시비에 걸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일단은 그 이제 뭐 박사님도 시험을 보셔서 알겠지만은 네. 교실에 들어가면 최소한 감독관이 2명에서 3명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은 2명,
탐구는 3명입니다. 아, 앞에 뒤에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있습니까? 예. 그다음에 복도 감독관도 있고요. 어허. 감독관이라는 게 부정행위를 감독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올바른 시험이 치러지도록 지도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감독관, 부감독관이 그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방송에서요. 네. 절차가 나옵니다. 어. 그대로 따라가면 해요. 음. 전혀 그 뭐 부정 시비에 걸릴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아마 정말 특별한 경우일 것 같고요. 네. 굳이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은 방송을 통해서 모두 제어가 되고요. 그다음에 감독관이 하나하나 체크해 줍니다. 그대로 따라가면 되고, 아시다시피 그 수능 시험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습니까? 매달 모의고사도 받고요. 똑같이 수능과 같이 모의고사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종이 울렸는데 아는 문제가 마지막 이거 2번 써야 되는데. 아마 그 학생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경우가 본인이든 주변이든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서 시험을 망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다 압니다. 물론 이제 일단 종이 울리면 무조건 놔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면 하면 됩니다. 근데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감독관이 제재를 하게 되고, 네. 제재를 하는 순간 부정 시비가 걸리게 되죠. 물론 그 감독관이 노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정 시비에 걸리지 않게끔 융통성 있게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뻔히 눈에 보이는 걸 안 잡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서 시험에 응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휴대폰이 가능해요?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죠. 휴대폰은 일단은 시험 보기 전에 걷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눠줍니다. 아, 예, 그렇구나. 휴대폰을 들고 있으면 부정행위입니다. 그건 당연히 외부에 연락이 될 수 있고, 또 휴대폰은 뭐 찾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전자계산기는? 전자계산기도요, 안 됩니다. 그게 전자계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안 돼요. 전자기기 자체가 안 됩니다. 아, 전자기기는 안 돼요? 예, 충분히 아마 설명이 돼 있을 겁니다. 알겠어요. 예. 이게 지금 팬데믹이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거든요. 일단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죠. 마스크 쓰는 게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네. 마스크를 쓰고 시험 보는 것이 아무런 지장이 없을 거라고 물론 완전히 지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마스크 쓰고 시험 보는 거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자녀들이나 또는 뭐 하여튼 조카들이나 내일 모레 시험 보는 애가 있다. 무슨 말을 해줘야 됩니까? 저는 가능하면 부모 이외에는 뭐 크게 시험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을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조차도 잘 봐라, 뭐 열심히 했으니까 잘 되겠지, 이런저런 격려를 하지, 뭐 시험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이런 것들은 부담될 수 있거든요. 가능하면 수험생 그래 잘 봐, 그래 뭐 내일 웃는 모습으로 보자, 뭐 이 정도의 격려면 되지 더 이상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 애들은 특히 그런 면에 굉장히 민감해하는 것 같아요. 특히 알겠어요. 여학생이 좀 그렇기도 하고요. 여학생이도 민감하네. 네네. 스마트워치도 안 된다 그러네. 당연히 전자기기니까요. KF94 마스크를 써야 합니까?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94 마스크 쓰지 않나요? 굳이 음. 그거를 지금 뭐 따질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94 마스크 당연히 써야겠죠. 94 마스크가 제일 안전하다. 당연히 그렇죠. 예컨대 뭐 그냥 아무 마스크나 쓰면 된다고 갔는데 야 마스크가 이거 다른 거 써라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그렇죠. 부담이 그렇죠. 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뭐 한 40명이 앉아 있는 교실에서 한 28명 정도가 시험을 보기 때문에 간격이 있지만 그렇죠. 간격이 좀 간격이 있겠네요. 있지만 네. 그래도 한 공간 안에 28명이 들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마스크는 94 정도는 쓰는 게 너무 상식적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이 끝났어요. 네네. 그러고 나면 이제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수능은 입시의 시작입니다. 일단 수능이 끝나면 바로 귀가해서 정답 확인을 해서 아니 바로 귀가하는 게 아니라 바로 술 마시러 가거나 이럴 것 같은데. 그래서요. 해방감 때문에. 예, 그래서요. 저는 사실 요건 부모님이 학생하고 좀 약속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수능이 끝나면 바로 이제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죠. 그러니까 가채점이 된 상태에서 자기 점수를 알아야지 자기가 지원했던 수시를 진짜 지원할 건지 좀 부족하다면 그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지 못한다면 논술로 바꿔야 되는 건지 또 면접 준비를 해야 되는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수능이 끝나면 끝이 아니구나. 시작입니다. 입시의 시작이 수능이죠. 그러니까 수능이 끝나고 뭐 친구들 만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수능이 끝나면 당연히 집에 들어와서 가채점을 하고 그 가채점 결과를 갖고 학교에 가서 상담을 해야 되는 거죠. 어허. 그래서 내가 받은 점수가 물론 가채점이긴 하지만 대략 이런 점수대라면 내가 지원했던 수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저는 시험 끝나고 술 마시러 간 것 같은데. 박사님 본고사 시절 아닙니까? 저 본고사죠. 그렇죠, 그렇죠. 본고사는 뭐 이제 시험의 끝이다. 그 시험의 끝이죠. 저희도 정시는 시험의 끝이죠. 예.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해방감 때문에 그때 나가서 노는 게 제일 위험하지 않나요? 사실은 이게 이제 제가 그 뭐 교사였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하루 이틀만 늦춰서 밖에 나가도 큰 사고가 안 나는데 아하. 제 경험으로는 수능 끝나는 날 나가서 나온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어쨌든 수능만 끝나면 무조건 집으로 와라. 가채점 해라. 그리고 이제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그러면 이제 그동안 이제 왕자 대접 또는 공주 대접 받던 친구들이 이제 완전히 어허. 바닥으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놀아도 제대로 못 놀거든요. 그러니까 사고를 안 치거든요. 근데 수능 당일이 제일 위험합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여기서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참사도 있었고 수능 당일만큼은 네. 끝나자마자 집에 들어와서 가채점 하고 또는 아예 끝날 시간 맞춰서 가서 차를 갖고 데려오는 거가 제일 확실하겠네요. 그것도 좋고요. 예. 어쨌든 뭐 수험생 본인이 뭐 데리러 와도 도망가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음. 본인이 학교에서 다 교육을 시키긴 했겠지만 본인 자체가 수능 끝나면 그렇군요. 바로 집에 알겠습니다. 와서 가채점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능 당일날 밤이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위험한 날이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까 가채점 그러셨는데 네네. 가채점은 확률 정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제 많은 학생들은 그 수험표 뒤쪽에 문항의 정답을 기재하고 나옵니다. 아, 그거는 불법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건 기재하고 나오니까. 자기 답변. 예. 자기가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채점을 하기 때문에 거의 똑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그런 준비를 많이 했던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다 하더라도 정답 발표를 하면 자기가 쓴 답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거의 정확하고요. 뭐 정확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아마 그런 학생들은 좀 그렇군요. 준비가 예. 덜한 학생일 겁니다. 거의 정확하게 가채점이 되기 때문에 예. 그 점수 분포에 따른 이제 진학 전략을 그때부터 짜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 입시 제도가 저는 잘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전략을 짜기 위한 이제 시간이 시작되니까 수능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렇습니다. 시작입니다. 그리고 수능 당일 밤이 제일 위험하다. 아이들한테는. 예. 예, 그 점은 우리 학부모들께서 각별히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네네. 많은 분들이 끝까지 함께 아주 경청하셨습니다. 마무리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 부탁할까요? 예. 제가 그 현직에 있을 때 이제 수능 보는 학생들한테 격려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 격려사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야구를 보면 파울볼이 있습니다. 파울볼은 뭐 마치 그 파울이니까 잘못된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파울볼은 아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백 번을 쳐도 파울은 파울일 뿐이지 아웃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파울을 치다가 마지막에 홈런을 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능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수능 대박이란 말을 하는데 평소에 좀 부족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자기 그 모든 어떤 믿음이나 공력을 다해서 당일날 시험을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수험생들한테 수능 대박을 기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